그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는 척도 단위의 해석은 우리가 해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척도 단위 연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상중하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 구간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66에서 99.9까지를 상이라고 그러고요. 65에서 35를 중이라고 그러고요. 35 밑으로 0을 보면 하라고 했다고 쳐요. 연구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다른 검사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상관 연구가 표준적인데요. 높은 구역은 뭐가 잘 걸려요. 예를 들면 도전성이 높다. 3이라고 하는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검사하고 상관을 하면 이게 의미 있는 게 다 걸려요. 그다음에 도전성이 낮다. 1구간에 걸렸다. 그럼 이것도 잘 걸려요. 근데 2구간에는 아무것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간이라는 건 연구를 해도 유의미하게 걸려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업적으로는 갈등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하게 상중하 또는 1, 2, 3, 그러니까 3이 1이죠. 아주 높은 건 상 또는 3, 중간, 평균 때 2 또는 중, 그다음에 평균보다 아주 낮은 거 1 또는 뭐 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묘사할 거리가 없어요. 연구로는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상업적으로는 할 수 없이 뭐라고 상이나 하에 쓴 분량만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연구자 입장으로 이제 검사를 만들려고 하면 갈등이에요. 그 중간이라는 건 사실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면이에요. 있는 걸 억압했거나 없는 걸 학습해서 결국에 끌어올렸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느낄 때는 중간이라는 건 읽어도 감흥이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원 성격이 하이냐 로우냐를 생각하게 만들려면 중간을 아예 설명을 안 줘버려야 돼요. 제가 앞으로 이제 심리검사 결과물을 다 고칠 텐데 연구자의 양심으로 중간을 안 쓸 거예요. 이건 사실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하고 로우만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척도로 얘기하려면 하이하고 로우밖에 얘기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새로운 신천지가 있냐면 척도가 도전, 사교, 수용, 신중, 안정 이렇게 있다고 봐요. 기질로부터 추론해낸 것이. 그럼 이것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역동 관계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도전성이라는 것은 수용성과 같이 높아지면 안 돼요. 같이 높아지면 되게 긴장이 높아지고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과부하가 걸려요. 이런 나름의 그 질서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척도들을 쭉 나열해서 프로파일 형태로 보면 잡혀요. 그러니까 이때는 2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2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전이 3인데 수용이 1이면 이거 편안한 거예요. 근데 도전이 3인데 수용을 2를 걸어놓은 결과가 나와요. 이거 수상해요. 이건 페이킹을 하고 있거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대단히 압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라는 건 그때 대단히 의미 있어요. 자, 이런 검사 있어요. 자, 둘 이렇게 나가죠. 도전 중간, 사교 중간, 수용 중간, 신중 아주 높아. 3. 그리고 안정성 3이죠.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금방 알아. 연구 자료를 하도 보다 보니까 이건 뻥쳤다. 자, 신중이 이렇게 높으면 사교가 바닥으로 가줘야 돼. 그것도 안 갔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법칙성을 무시한 이 대답은 의도적인 조작을 하는 강제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으로 나오는 부분이 신중성과 안정성이 3으로 나왔죠. 이거는 대단히 자기를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사 연구 결과를 보면 거의 뻥이에요. 거의 뻥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검사가 아무리 연구를 잘해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도, 뭔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직업 선택을 하러 어느 회사에 지원을 했더니 심리검사를 뜩 내밀면서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정상적으로 대답을 하겠어요? 머리를 굴리겠어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생계도 해결이 되고 사회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명예도 있고 그러는데 그대로 하겠어요? 이런 행위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아주 강력한 형태로 얘기하면 이제 취업인데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도 그럴 만한 포장의 욕구가 많이 있거든요. 심리검사는 여러 가지 변형된 시도를 체크를 해야 돼요. 거꾸로도 있어요. 죽을 듯이 아픈 척을 막 해요. 그래야만이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줄 테니까. 그런 행위도 있거든요. 배드 페이킹. 굿 페이킹이 아니고 배드 페이킹. 예.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감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센서가 내장이 돼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해석을 할 때 주의할 수 있는 예비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심리검사 해석에서는 첫째는 해석 체계가 있어야 되고 피검자들이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부정행위 부정행위가 많거든요. 불성실도 있지만 약간의 포장행위도 있고요. 많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잡아낼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해석 과정에 다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생활 건강 위험 요인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노출은 안 하는데 이번 개편에는 이걸 노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석 체계의 가장 기본 단위는 코드입니다. 코드. 코드는 도전, 사교, 수용, 신중, 안정이라는 것만 이렇게 등급별로 쭉 이어놓은 건데요. 243개가 나와요. 맨 처음에 우리가 해석 체계는 243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나중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243개를 온전히 다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사례수가 연구를 해보면 대등하게 분포가 안 돼요. 어떤 코드에는 사례수가 너무 한정없이 몰리고 2,000개, 3,000개 몰리고 어떤 코드에는 제로예요. 이게 자연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243으로 접근하는 걸 포기하고 그거를 동질성을 기준으로 여러 작업을 해서 60개로 뭉쳤어요. 60 패턴으로 해석을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60 패턴의 기준 삼아서 자료들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패턴 해석의 깊은 내용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냥 전산상으로 출력이 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부록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건 캐릭터 탐색은 사실은 검사 파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 해석자가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이 캐릭터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심리검사 결과와 연결을 지어서 대단히 통찰력 있는 상담을 끌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실시민 하려면 읽어보면 알 거고요. 6장은 만약에 연구를 하는 입장이면 논문을 쓴다거나 이러면 6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참고문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는 뭐다라고 할 때 이 LCSI 이해와 연구의 몇 페이지에 무슨 검사와 무슨 검사의 상관을 기초로 놓고 연구를 하면 되거든요. 동일한 연구를 반복하면 리플리케이션 스타디라고 그럴 거고 내가 거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하면 확장 연구라고 그럴 거고 6장은 공부를 좀 오래 할 사람들은 6장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중에 부록이 대단히 많고요. 부록의 정보가 많아요. 부록을 쭉 한번 소개를 하긴 할 거였는데요. 부록이 18개나 있잖아요. 보통 이 18번 부록이 패턴별 해석 가이드인데 이거를 이제 기초로 여러분 패턴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요 차례를 쭉 소개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PPT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